반려견 입마개 전국 반려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반려견에 대한 생각. 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모 최강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려견 입마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40cm 입마개라든지 2m 목줄 등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반려인들의 어떤 고민되는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기관이나 단체들에 계신 분들이 앞장을 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농림축산부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메시지가 일방적인 통보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어떤 반려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돼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특정 단체나 기관, 또 유명인들 위주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반려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정확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강사모에서 진행했던 반려견 입마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생각들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생각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반려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그런 생각들을 나눠야 되는지, 또 그 생각들을 나누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반려인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생각의 방향성들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공론화하고 그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반려견 입마개 설문조사를 전국에 이제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케어에서 진행하는 반려견 입마개 어떤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행한 설문조사고요. 이 인원은 512명의 인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설문을 조사할 때 나이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30대가 가장 많은 좀 관심을 보여진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요. 응답자 성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여성분들은 또 밀접하게 강아지를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만나본 반려인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2% 정도가 여성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참여 경로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카페, 트위터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파급력 있게 퍼지고 전달되는 내용들이 좀 빠르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512명이 되는 인원이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지만 설문에 정말 충실하게 좀 많이 참여해줬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었는데, 결국에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보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 사회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생명 존중의 어떤 생각이나 또 강아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를 이해하면서 키운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그리고 옆에 계속 붙어있는 어떤 친밀감이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냥 키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키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5년이면 거의 이제 한 중년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런 나이가 되면 가족으로서 굉장히 소중해지는 시점이 오고, 그 소중한 시점이 되면 이게 마치 그냥 반려견이 아닌
내 딸 같고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키워본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림축산부에서 반려견 입막의 법률을 개정할 때의 어떤 반려인들의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82%가 매우 불만으로 나왔는데, 이 관점에서도 보면은 반려인들이 결국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농림식품부가 어떤 입막의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의견, 국민에 대한 의견을 어떤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수렴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 세대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림식품부 2014년, 15년, 16년 강아지 공장의 어떤 큰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의 그런 인원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농림식품부가 운영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결국 2014년도 15년도 이럴 때 보면은 결국에 한 2명 정도의 인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감독하면서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법률의 아웃라인이라든지 또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농림식품부에 대한 반려동물 관리 감독에 대한 만족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82%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거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인원들이랑 어떻게 시도, 그리고 정부 이런 각각의 어떤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역할, 이런 R&R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이나 또 그것을 이해하고 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시행 이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만족도를 조사해도 매 불만의 어떤 10%의 어떤 만족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법률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의 어떤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매우 불만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에 어떤 잘 공유를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전달, 이런 방법들에 어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가장 이슈였죠. 지금은 뉴스 채널 통해서 개선된 그런 시점에 놓여 있지만, 결국에 반려견 40cm라는 정말 반려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기준들을 좀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반려인들의 입장은 반대의 어떤 95%, 찬성하신다는 어떤 4%는 또 이제 타인의 어떤 반려견들이 물려고 한다든지, 어떤 또 큰 개가 작은 개를 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각각의 어떤 반려인들의 어떤 반려견을 대하는 그런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반려견을 물건처럼 사서 그냥 키우다가 어떤 정이 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객관성의 관점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내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또 내가 키우는 입장에서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런 어떤 관점이 좀 약간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슈가 될 논란의 소지의 관점에 있는 것이 개 파파라치 부분인데, 개 파파라치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이제 관리 감독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기준선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으면 찬성한다 말할 수 있고, 뭐 반대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개 파파라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대해 어떤 법률 개정에 대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들었을 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어찌 하나도 모르고 상식 이하의 법률만 만들어내는지 정말 모르면 전문가에게 문의 그리고 도움을 청하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보이기식 탁상행정이라는 글을 써주셨고, 또 이런 글도 적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대형견을 키우다 떠나보내고 현재 1년 8개월 된 폼피지를 예쁘게 키우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지금 법률 개정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 잘 아시는지요? 정확한 기준점 없이, 정확한 조사도 없이 정하고 시행하여 모든 견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계시는 것도 아시는지요? 무턱대고 선진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애견인들에게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분들을 초대하여 오픈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법률안을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반려인들의 의견을 많이 안 들어주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려견 입마개 해제를 해주는 전문가는 어느 업체인가요? 알고 계신 업체나 전문가를 알려주세요. 모른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알아도 전문가에게 돈을 써서 맡겨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반려견 입마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최고를 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고가 높아서 문제가 아닌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냥 선진국에서 따라 정한 그런 법안? 실례요. 어이없고요 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사법경찰 직무를 개정하여 지자체 등 동물보호 담당자 직원에게 특별 사업 경찰권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반려동물의 위험과 학대로부터 보호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과다 업무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개파파치를 통한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와 소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목줄 착용, 동물 등록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한 의견은 국민 분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입양부터 자격을 갖게 만들면 됨. 너나 잘하세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고 벌금을 부여하죠? 고통받고 학대받는 동물이 없어지기를 위해 필요. 공중시설에서 목줄 착용은 당연하다. 일단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합니다. 현재 목줄 안 하는 걸로 애견인들도 욕을 엄청 해서 목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예외사항이 있었죠. 예.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공격성이 높아지고 그런 이렇게 안전을 통제할 수 없는 애들은 이제 입마개 계속 해야 되지만,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되면
입막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나, 어떤 전문가, 동물을 자극하지 않도록 일반에게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체계화되지 않고 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판단의 모호함과 자격을 내리는 기관 사람도 믿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독립축산식품부에 바라는 점, 동물보호법 제발 개정해주세요. 학대하는 사람들 처벌 좀 강화해주시고요. 권한을 환경부로 옮겨주시길 이란 말 주셨고요.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전 국토를 동물을 위해 개방해라. 그리고 인도에서 소에게 개방하듯 도로, 운동장, 공원 등 동물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개방해라. 그러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라. 지구가 인간의 점유물은 아니다. 그것이 싫으면 인간이 떠나라. 뭐 이런 좀 약간 좀 특이하게 좀 강하게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법을 만들려고 막 일어나니까 법을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좀 바라보지 못한 어떤 시각들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에 50만 회원들이 연관되어 있는 반려동물 뉴스, 다음 강사모, 네이버의 뉴 강사모, 반려동물 사랑하는 강아지 매니아,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또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스북 채널, 카카오 스토리, G+, 페이스북 그룹의 어떤 50만 회원들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강사모에서 전국의 많은 반려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반려견 입마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반려견이 소중했고 우리 반려견이 가슴으로 남는 생각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가족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행복한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견은 가족이다. 가슴으로 기억되길.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반려견이 가족으로 기억되고 가슴속에 행복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반려인들이 되길 바라며 이 설문조사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한 반려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모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